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글로 쓰는 한국어랑 실제로 말할 때 쓰는 한국어가 왜 다른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글자와 소리 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 규칙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국화라는 단어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보면 기역 소리랑 히읗 소리가 따로 나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국화라고 발음하죠. 완전히 새로운 키읔 소리가 나요. 대체 키읔은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바로 이 마법 같은 변화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음운 변동이라는 현상입니다. 뭐랄까, 소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거죠. 특정 소리들이 만나면 이렇게 바뀌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발음하기 편해서 대충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비밀 코드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 코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파헤쳐 볼 겁니다. 소리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경우, 두 개가 하나로 합체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던 소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경우. 재밌겠죠? 자,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탈락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글자에는 떡하니 있는데 발음할 때는 그냥 쿨하게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에요. 탈락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원래 있던 소리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단어 전체의 소리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는 거. 빼기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탈락 중에서도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음 탈락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받침에 자음이 두 개나 있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받침에 자음이 두 개, 즉 겹받침이 오면 이걸 둘 다 발음하려면 혀가 엄청 바쁘겠죠? 그래서 우리말은 아주 스마트하게 둘 중 하나를 그냥 탈락시켜버립니다. 닭을 닭이라고 발음하면서 리을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삶도 마찬가지로 삼이 되고요. 반면에 값은 갑으로 소리 나면서 시옷이 없어지네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규칙에 예외가 있거든요. 보통 를 받침은 닭처럼 리을이 탈락하는데 읽고처럼 뒤에 기역이 따라오면 상황이 역전돼요. 이번엔 기역이 탈락하고 읽고가 됩니다. 룻 받침도 그래요. 대부분 널다처럼 법이 탈락하는데 아주 유명한 예외죠. 발다는 밥다라고 해서 리을이 탈락합니다. 이런 예외들이 언어를 더 풍성하게 만들죠. 다음은 흐의 탈락인데요. 이건 정말 조용한 변화예요. 조화처럼 동사 어간 끝에 있는 흐가 모음 앞에 오면 마치 귓속말처럼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사라져서 조화가 되어버립니다. 안흔도 안흔이 되고요. 자, 그런데요. 리을 탈락이나 모음 탈락 같은 몇몇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글자랑 발음이 달라서 우리가 음운 변동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글자 자체에 그 변화가 반영되어 있어요. 놀다에 니가 붙어서 논이가 된 것처럼요. 그래서 이건 원래 형태가 뭐였는지 모르면 알아채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축약입니다. 두 개의 소리가 만나서 퓨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이죠. 축약도 탈락이랑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소리의 개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으니까요.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축약의 대표 성수는 바로 이 거센 소리 되기입니다. 버, 더, 저, 거 같은 순둥순둥한 예사 소리가 힘센 허를 만나면 둘이 합제로봇처럼 합쳐져서 푸, 트, 츠, 커라는 파워풀한 거센 소리로 변신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꿀팁 다들 아시죠? 예사 소리인 바다조개가 흐를 만나면 거센 소리인 파티축하가 된다. 어때요? 입에 착 붙지 않나요? 바다조개, 파티축하. 이것만 알면 거센 소리 되기는 끝입니다. 보아가 바가 되는 것처럼 모음끼리 합쳐지는 것도 축약인데요. 사실 이걸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두 모음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가 아주 짧은 월 소리로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반모음화라고도 하는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것도 결국엔 소리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첨가예요. 이건 아주 정직해요. 이름 그대로 없던 소리가 슬쩍 끼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소리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없던 게 하나 생겼으니까 전체 소리 개수는 딱 하나가 늘어납니다. 유일하게 플러스 1이 되는 경우죠. 첨가에서 가장 흔한 건 니은 첨가입니다. 소미불을 발음할 때 솜니불이 되는 것처럼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이, 나, 야, 여 같은 소리가 오면 발음을 좀 더 매끄럽게 하려고 우리도 모르게 그 사이에 니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반모음 첨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필수는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꽃이 피어를 피어라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어라고도 하거든요. 둘 다 맞는 발음으로 인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사라지는 탈락, 합쳐지는 축약, 그리고 새로 생기는 첨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했나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바로 소리의 개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탈락이랑 축약은 소리가 하나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1, 첨가는 소리가 하나 늘어나서 플러스 1.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소리의 숨겨진 공식이에요. 어떠세요? 이런 비밀 규칙들을 알고 나니 우리말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이제부턴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정교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듣게 되신 겁니다. 앞으로 대화하면서 또 어떤 소리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지 한번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